만두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만두의 진짜 원조는 어디일까요? 냉동실 문을 열어보면 만두 한 봉지가 아주 태평하게 누워 있습니다. 고기만두, 김치만두, 왕만두, 물만두. 봉투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족보는 전혀 조용하지 않습니다. 만두 한 알의 역사를 펼치는 순간 중국과 중앙아시아, 몽골과 고려가 자기 자료를 들고 식탁으로 뛰어듭니다. 만두 하나를 가운데 놓고 갑자기 국제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오늘은 만두피를 한 겹씩 벗기듯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최초의 만두는 누구의 손에서 태어났을까요? 한국의 만두는 언제부터 우리 밥상에 올라왔을까요? 자, 뜨거운 찜통에 김을 헤치고 만두의 기원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반죽 안에 고기나 채소를 넣으면 대체로 만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나라가 바뀌면 이름과 기준도 달라집니다. 중국에서는 얇은 밀가루 피에 소를 넣어 반달 모양으로 빚은 음식을 보통 자오즈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교자와 가까운 음식입니다. 발효한 두꺼운 반죽에 소를 넣어 찐 음식은 다오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중국에서 만터오라고 부르는 음식은 대체로 소가 없는 찐빵입니다. 한국 사람은 속이 들어있어야 만두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만터오를 주문하면 속이 텅 빈 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름만 따라가다가는 만두를 찾으러 갔다가 찐빵을 품에 안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름보다 음식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곡물 반죽을 펼치고 그 안에 고기나 채소를 넣고 삶거나 찌거나 굽는 음식. 이 구조가 언제부터 나타났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간을 아주 멀리 돌려보겠습니다. 밀은 동아시아보다 서남아시아에서 먼저 재배됐습니다. 밀과 제분 기술은 오랜 세월 중앙아시아를 지나 동쪽으로 퍼졌습니다. 북방과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밀반죽을 능숙하게 다뤘고 중국에서는 삶고 찌는 조리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밀 반죽과 침통이 만났습니다. 둘이 소개팅을 했는데 분위기가 아주 좋았던 모양입니다. 한쪽은 피를 가져오고 다른 한쪽은 뜨거운 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수상한 주머니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서기 300년 무렵 중국 서진의 문인 속석은 병부라는 글에서 여러 밀가루 음식을 묘사했습니다. 이 글에는 만터우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일부 밀 음식의 조리법이 바깥 지역에서 들어왔다는 내용도 보입니다. 이 기록은 중요한 단서를 남깁니다. 만두가 어느 날 궁궐 요리사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번쩍 태어난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밀과 조리법, 사람과 문화가 길 위에서 만나며 조금씩 형태를 갖췄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만두의 탄생을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후한 말의 명예 장준경이 추운 겨울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귀에 동상이 걸린 사람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양고기와 약재를 다져 반죽에 싸고 사람의 귀처럼 빚어 뜨거운 국물에 끓여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음식이 사람들의 얼어붙은 귀를 낫게 했고 훗날 교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성이 아주 완벽합니다. 명의가 등장하고 추위에 떠는 백성이 나오고 김이 펄펄 나는 국물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귀 모양 만두까지 있습니다. 드라마로 만들면 첫 회부터 눈물과 군침이 동시에 나올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장준경이 실제로 만두를 발명했다는 확실한 역사 기록은 없습니다. 장준경은 실존했던 유명한 의사이지만 만두 발명 이야기는 후대에 널리 퍼진 전설에 가깝습니다. 전설은 맛있습니다. 다만 역사책에 올릴 때는 간을 조금 빼야 합니다. 제갈량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갈량이 남쪽 원정에서 돌아오다가 거센 강물을 만났는데 강의 신에게 사람의 머리를 바쳐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제갈량은 사람을 죽이는 대신 고기를 반죽으로 감싸 머리 모양으로 만든 뒤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오랑캐의 머리라는 말에서 만터우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만 보면 제갈량은 전쟁도 잘하고 만두, 신제품 개발도 잘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한자의 뜻을 보고 후대 사람들이 그럴듯한 이야기를 붙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설 말고 실제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증거는 없을까요? 여기서 무대는 중국 서쪽 신장 지역의 투르판으로 이동합니다. 사막과 오아시스가 이어지고 동서교역로가 교차하던 실크로드의 요충지입니다. 이곳의 아스타나 고본군에서는 1000년이 훨씬 넘은 밀 음식들이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된 채 발견됐습니다.
그중에는 얇은 피 안에 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접은 만두도 있었습니다. 모양만 보면 방금 찜기에서 꺼낸 물만두처럼 익숙합니다. 물론 먹어보면 안 됩니다. 고고학자가 화를 내기 전에 치과 의사가 먼저 출동할 겁니다. 연구 결과 이 만두의 피에는 밀뿐 아니라 조와 같은 곡물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스타나 고분군의 만두는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실물만두 증거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글 속의 만두가 아니라 진짜 만두가 무덤 안에서 1000년 넘게 버틴 겁니다. 그런데 발견 장소가 절묘합니다. 중국의 서쪽 끝이면서 중앙아시아와 맞닿은 교류 지역입니다. 중국 문화와 서양 문화가 끊임없이 섞이던 곳입니다. 이 만두 하나는 어느 한 나라가 내민 명함이라기보다 실크로드 여러 문화가 함께 찍은 단체 사진에 가깝습니다. 사진 한가운데 만두가 앉아있고 주변에서는 모두 자기가 먼저 빚었다고 손을 들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지도를 서쪽으로 더 펼쳐보겠습니다. 중앙아시아와 튀르키예 일대에는 만티, 만투, 만타라고 불리는 음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얇은 반죽에 양고기나 쇠고기를 넣고 찌거나 삶아 먹습니다. 크기도 제각각입니다. 어떤 것은 손바닥만 하고 어떤 것은 손톱만 합니다. 튀르키예의 일부 지역에서는 숟가락 하나에 여러 개가 올라갈 만큼 작게 빚습니다. 요리사가 만두를 만드는 건지 쌀알에 조각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몽골에는 부즈가 있고 티베트와 네팔에는 모모가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펠메니가 있고 조지아에는 흰칼리가 있습니다. 동유럽의 피에로기와 이탈리아의 라비올리도 반죽 안에 소를 넣는다는 점에서는 먼 친척처럼 보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사람들은 반죽을 보면 무언가를 넣고 싶어 했던 모양입니다. 평평한 반죽을 그냥 두면 왠지 허전합니다. 고기를 넣고 채소를 넣고 치즈까지 넣은 다음 가장자리를 꼭꼭 눌러버립니다. 물론 이런 음식들이 모두 하나의 만두에서 곧장 갈라졌다고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반죽 안에 먹을 것을 넣어 익히는 생각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따로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만티, 만투, 만두, 만터우처럼 비슷한 이름과 조리법이 실크로드 주변에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사람과 음식과 말이 길을 따라 함께 이동했다는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상인은 비단과 향신료만 옮긴 것이 아닙니다. 군대는 무기만 옮긴 것이 아닙니다. 여행자와 유목민은 이동하기 쉽고 익히기 편하고 작은 반죽 안에 영양을 담을 수 있는 음식도 함께 옮겼습니다. 만두는 고대의 휴대용 도시락이었습니다. 국물에 넣으면 한 끼가 되고 쪄놓으면 들고 다닐 수 있고 구우면 또 다른 음식이 됩니다. 한마디로 고대판 맞는 간편식입니다. 냉동실만 없었지 생각은 이미 냉동만두 시대였습니다. 이제 만두가 한반도에 남긴 흔적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려 충렬왕 때의 노래 쌍화점에는 쌍화점에 쌍화를 사러 갔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쌍화점은 만두가게, 쌍화는 발효한 밀가루 반죽에 소를 넣어 찐 음식으로 해석됩니다. 노래에는 회외아비도 등장합니다. 당시 고려가 원나라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서역 출신 사람들까지 만났던 국제적인 사회였다는 분위기가 만두가게 한 장면에 담겨 있습니다. 영화 쌍화점이 떠오르셨다면 잠시 진정하십시오. 오늘의 주인공은 왕과 호위무사가 아니라 밀가루와 고기입니다. 고려사에는 더 직접적인 만두 기록도 등장합니다. 1343년 충혜왕 때 어떤 사람이 궁궐 부엌에 들어가 만두를 가져갔고 왕이 크게 화를 냈다는 내용입니다. 만두 하나 잘못 집었다가 목숨이 위험해진 겁니다. 당시 궁중만두의 가격표는 남아있지 않지만 계산은 상당히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다만 이 만두가 오늘날의 얇은 피 만두였는지 발효한 반죽으로 만든 찐빵형 음식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기록에는 이름만 있고 사진도 조리 영상도 먹방 후기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만두는 몽골이 가져온 것일까요? 고려가 원나라와 긴밀히 교류했고 중앙아시아 출신 사람들과 음식 문화가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두가 원나라와 몽골의 영향을 받아 고려에 널리 퍼졌다는 설명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어느 사람이 어느 날 어떤 만두를 들고 국경을 넘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중국 산둥 지역을 통한 전래 가능성도 있고 원나라와 중앙아시아를 잇는 경로도 거론됩니다. 한국 만두의 입국 심사대에는 도장이 여러 개 찍혀 있는 셈입니다. 한반도에 들어온 만두는 그대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부엌을 지나며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밀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만두피를 밀가루로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메밀가루로 피를 만들고 생선살로 소를 감싼 어만두를 만들고 배춧잎으로 싼 숭채만두도 만들었습니다. 소를 둥글게 만든 뒤 가루를 묻혀 굴린 굴림만두도 있었습니다. 밀가루가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피가 없으면 생선으로 싸고 생선이 없으면 채소로 싸고 싸기 어려우면 굴렸습니다. 조선의 부엌은 재료가 부족할수록 아이디어가 풍년이었습니다. 만두피가 없다는 말은 조선의 요리사에게 핑계가 되지 못했습니다. 17세기 음식디미방에는 석류탕이 등장합니다. 만두를 작은 석류처럼 둥글게 빚어 맑은 장국에 띄운 음식입니다. 궁중에서는 반달 모양 만두를 장국에 끓인 음식을 병시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만둣국과 닮은 조상격 음식입니다. 개성의 편수는 네모나게 빚어 시원한 장국에 먹기도 했습니다. 궁중의 규화상은 해삼처럼 우아한 모양을 냈습니다. 어만두, 대만두, 메밀만두, 호박만두, 버섯만두처럼 종류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만두는 한반도에 들어오자마자 옷을 여러 벌 갈아입었습니다. 둥그러졌다가 네모가 되고 밀가루를 벗었다가 생선살을 입고 뜨거운 국물에 들어갔다가 차가운 장국에도 들어갔습니다. 적응력 하나만큼은 어느 음식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특히 평안도와 함경도, 같은 북쪽 지역에서는 메밀과 밀이 비교적 익숙했고 겨울에 만두를 얼려 보관하기도 좋았습니다. 김장 김치와 두부, 고기와 채소를 넣어 큼직하게 빚은 만두가 발달했습니다. 한겨울 뜨거운 육수에서 만두가 동동 떠오르면 그건 음식이면서 동시에 난방기구였습니다. 한 그릇 먹으면 배가 부르고 얼굴에는 김이 서리고 이마에서는 땀이 납니다. 방바닥과 만둣국이 힘을 합치면 겨울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추적해온 만두의 정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만두를 한 사람이 어느 날 처음 만들었다는 확실한 기록은 없습니다. 장준경과 제갈량 이야기는 흥미로운 전설이지만 역사적으로 확인된 발명 증명서는 아닙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를 보면 서남아시아에서 시작된 밀 문화는 중앙아시아를 지나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밀 문화는 중국의 삶고 찌는 조리법과 섞이면서 여러 형태의 만두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서부 투르판의 아스타나, 고분군에서는 1000년이 훨씬 넘은 만두, 실물이 발견됐습니다. 중국과 중앙아시아가 만나는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만두류 음식이 먹혔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세계 만두의 원조를 특정 인물 한 명이나 오늘날의 국가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에는 오래된 문헌과 고고학적 유물이 있고 중앙아시아에는 만티 계열 음식과 비슷한 이름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만두는 지금의 국경선이 생기기 훨씬 전 실크로드를 오가던 사람들이 오랜 세월 함께 빚어낸 음식에 가깝습니다. 한국에서도 최초의 만두 요리사가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쌍화점과 고려사 기록을 통해 고려시대에 이미 만두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만두는 조선에 부엌에서 메밀, 생선, 배추, 두부와 김치를 만나 한국만의 다양한 음식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국 만두의 원조 역시 특정 가게나 요리사 한 명이 아닙니다. 고려의 국제교류와 조선의 식재료, 북방 지역의 생활 방식이 오랜 시간 함께 빚어낸 결과입니다. 작은 만두 하나 안에는 고기와 채소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밀을 옮긴 농부, 사막을 건넌 상인, 말을 달린 유목민, 고려의 만두가게, 조선의 부엌, 겨울마다 둘러앉아 만두를 빚은 가족들의 손길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만두피의 주름은 참 묘합니다. 한 번 접고 또 한 번 접을수록 모양이 완성됩니다. 만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고려와 조선의 시간이 한 겹씩 접히면서 오늘날 우리가 먹는 만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만두를 한 입 베어 물 때는 잠시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고기와 김치 사이에 실크로드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고기만두와 김치만두 중 어떤 만두를 더 좋아하시나요? 찐만두, 군만두, 물만두, 만두국 가운데 가장 먼저 젓가락이 가는 음식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평범한 음식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역사를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